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3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왜 안 들리나 했네요. 제가 줄여놨어요. 오늘 338일 차고요. 네,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97페이지예요. 네 번째 줄. 네, 여기서부터 나갈게요. 네. 그는 내가 진정한 최면 작가라며 화제를 바꿨다. 호호포노포노에 대한 책을 내자는 나의 제안에 점점 마음이 끌리는 모양이었다. 이제 내가 그 책을 쓰는데 이의가 없으신 거죠?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물었다.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항상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절대 계획하지 않아요. 대신 신성을 믿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할까요? 먼저 할까요? 제가 읽어드릴 소개문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두고 봅시다. 계획하지 말아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불편해졌다. 나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슈렌 박사는 나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혹시 어둠이 아니라 빛인가? 당시 나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통찰의 말들을 쏟아냈다. 계획하지 말고 대신 신성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계획하는 건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신성을 믿어라. 그냥 내가 뭔가 내가 사랑으로 있으면 그냥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이거를 구분하는 거가 내가 그렇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에서 에너지 장에서 느낌으로 해서 세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자꾸 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 건지 우리가 실천을 해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에서 배운 대로 에너지 장에다가 내가 원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계획된 것을 다 이루고 난 뒤에 느낌을 세팅해 놓고 나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믿고 있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도 선생님이 말을 붙이니까 이게 그 미세한 그 차이점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런 거야?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대로 돼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 선생님이요. 네 번째 시크릿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순간순간 또 확 또 해서 그냥 본인도 모르게 너무 순수해 가지고 그냥 건물까지 받으신 분도 계시죠. 완전 건물 통째로. 그런 분도 계신 거예요. 너무 순수해 가지고 그냥 아무 순수한 상태에서.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진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배워와야 돼요. 내 삶이 달라지려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네. 진우 님도요. 네. 아니면 엄마 아빠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슬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느낌 세팅하고 그다음에 그냥 사랑으로 그래 믿는 거죠. 내가 세팅해 놓은 걸 신성을 믿는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편안하게 믿어야 되는데 편안한 건지 편안한 척하는 건지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편안한 척하고 있나? 편안한가? 그걸 봐야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계획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죠? 그러면
떠오르겠죠." 뭐 이러실 때가 있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여쭤보면 그러면 처음에 "뭐지?" 하다가 "아 그래." 하면서 지금은 처음에는 뭐 떠오르겠죠 하면 인제 뭔가 답을 원하거든요. 답을 인제 여쭤볼 때는 답을 원하면서 인제 여쭙잖아요. 근데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죠." 이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뭐지?' 하면서 답을 원하는데 답이 내가 원하는 게 오지 않을 땐 서운한 느낌이 살짝 있죠. 근데 각성하자.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구나. 그냥 떠오르게 그냥 편안하게 더 내 생각이 없으면 아이디어가 더 떠오르는데 내 생각 이럴까 저럴까 막 이러면은 더 인제 내가 막아버리죠, 내 생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인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불편해지고 이분도 말을 듣고 나서는 그래서 통찰하는 말을 이제 쏟아내셨다라는 그 얘기. 네. 그래서 98 페이지에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삶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있다. 저항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저항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공부하면서 '에이 뭘 저항하고 이게 저항하고 살아요. 저항하고 욕망하고 저항하고 욕망하고 내가 죽을까 봐 막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제 공부를 하고 어릴 때 과거의 사건을 찾아서 재맥락을 하고 어릴 때 과거에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었던 나의 그런 그 믿음을 자꾸 없애다 보니까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또 버림받아지지 않아야 되잖아 엄마한테. 그러니까 잘 보이면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엄마가 날 버렸었잖아.' 하면서 저항감이랑 같이 갖고 있다는 거야. 다 누구나 다 같이 갖고 있더라. 그래서 아 그래서 참 엄마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기도 하고. 그쵸. 엄마 말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러면 엄마 말 잘 들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을 만나 뭐 처음에 잘 듣는 것 같은데 싹 잘 듣는 것 같으면서 뒤에서 안 듣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렇지 않을 때 맞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 100% 잘 들었으면 뭐 더 잘 돼 있겠죠? 저항하면서 내가 인제 버려질까 봐, 또 버려질까 봐. 그게 아닌데 에이 그쵸. 저항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그냥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버려지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 쓰고 살았던 어떤 그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인제 요새 누가 막 정하는지 모르고 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다가 등이 아프시다는 분이 계세요. 여기 우리 성 모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프시더라고 아프시대요 등이. 참 얌전다소곳 그쵸? 근데 속에는 또 뭐요? 저항감을 엄청 갖고 있는 등이 아프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좀 뭔가가 '내가 이러고 살았었구나.' 쪼끔씩 인지가 인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항하고 살면서 저항하고 막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막 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는 그것들. 이 세포 이 에너지로 저항을 하니까 이 몸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여기 등이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고 딱딱하고 막 나중에는 공부하면서 옛날에 초창기 때 인제 대전에서 인제 그 KT 연수원인가요? 거기서 인제 1박 2 일로 신념 찾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그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내가 어디다가 주의를 막 주는지 보라고 하니까 진짜 제가 쪼끔만 뭐 하면 이 어깨 있잖아요. 여기 등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힘을 꽉 주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 저항감을 딱 이렇게 뭔가 이제 공격받을까 봐 이렇게 공격받을까 봐 방어하면서 '나도 같이 공격해야지.' 막 이런 느낌으로 살았던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편안해진 것도 또 좀 느껴요. 약간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슨 누가 공격해서 공격받는 게 아니라 습관이 돼 가지고 전화 받을 때도 제가 인제 각성이 쪼끔씩 인제 공부하면서 되기 시작을 하니까 전화 받으면서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긴장하는 거?
내가 또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별거 아닌데도 전화 받으면서도 그렇고 가만히 있다가도 괜히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그래서 시크릿 할 때도 처음에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너무 긴장하고 사니까 편안하게 그냥 자꾸 몸을 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다 저항하면서 막 힘을 주고 막 긴장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이렇게 안 좋아지잖아요. 뭉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편안해지셔야 돼요. '저항하고 살고 있구나.' 근데 이게 근원적으로 자꾸 사건을 해결을 해야 돼요. 어릴 때 제일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자꾸 해결을 해야 더 편안해지고 해요. 그래서 그래야 각성도 더 잘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항은 우리를 자아로부터 자유와 영감으로부터 무엇보다 신성한 창조주로부터 끊임없이 밀어내어 격리합니다. 저항감은 어떻게 해요? 신성한 창조주로부터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이 저항은 뭐예요? 두려워서 내가 싫어하는 거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삶이 내가 사랑인데 편안해야 져야 되는데 어릴 때 신념을 찾아야 돼요. 신념을 찾아야 돼. 신념. 어릴 때 프로그램이 어떤 사건으로 있어서 상처를 찾으셔야 돼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자유와 영감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정말 내가 편안하게 그냥 자유로움, 편안함에서부터 멀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영감,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맡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멀어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마음의 황무지를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입니다. 마음의 황무지를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이래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선생님을 만나서 의식 공부하는 게 너무 저보고 있잖아요. 어떤 인제 저번 주에 인제 미팅하러 인제 오는데 이분이 어 아기를 남편한테 맡겨 놓고 저하고 미팅하러 나오는데 "어디 가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저를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 "기승전 의식?" 저보고 "기승전 의식?" 기승전 의식인 사람 만나러 가냐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맞지 않아요? 근데 맞잖아요. 그쵸? 저는 그거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귀여운 거예요. 그분이 그래도 나를 기억을 해서 기승전 의식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는 그분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죠? 내가 이게 몸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난 줄 알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이 분리감, 이 몸이라는 것부터 분리해서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거가 진짜 이 내 생각, 내 몸 이 분리된 걸 걷어내고 나면 그 장 안에 사랑이라는 거, 하나라는 거로 가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편안함. 뭔가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인제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마 그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거를 내 생각을 걷어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걷어내는 거. 내 생각, 내 믿음은 어릴 때 내가 상처로부터 받은 뭐 별로 그닥 도움되지 않는 믿음들이 있어요. 그걸 걷어내야 그 의식의 본체인 사랑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승전 사랑이에요. 그죠? 저도 가고 있는 과정이고 기승전 사랑이다. 의식이 사랑이잖아요. 그쵸? 기승전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게 맞는데도 만나러 오는 거 보면 뭐예요? '나의 의식을 바꿔 봐야 되겠다.'라는 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고 오세요. 그죠? 예. 내 생각을 바꾸고 싶으시면 오세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완전히 바꾸는 거는 수업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 시간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로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내가 의식 에너지 장에서 완전히 이게 없애는 거는 수업에 들어가서 질문하고 발표를 했을 때 자꾸 이게 없애지는 어떤 이게 의식이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는 수업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반짝빵 가지고는 안 돼요. 반짝빵 가지고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마음의 황무지를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같이 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승전 뭐예요?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항하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라고 말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흘려버립니다.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흘려버립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성경책에 있나 봐요. 그렇죠? 저항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욕망하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버려졌다라는 것 때문에 버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 100이라는 게 있죠? 저항은 125예요. 의식 수준을 어제 일요일 날 수업하실 때 의식 수준을 쫙 또 어제 수업을 해주셨거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의식 수치를. 외우고 계셔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진짜 이야기를 좋은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걸 듣고 있나? 아 그 내 생각으로 치고 '나는 이런 거야.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뭐 없어.' 그럼 지금 뭐예요? 돈이 없다는 그 생각으로 계속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풍요로운 거 이미 된 것을 풍요로운 걸 느끼면서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어릴 때 과거에 엄마한테 배웠던 것들 엄마의 상황들을 그냥 세팅돼서 이걸 그대로 들고 오는 거 신기하죠? 어릴 때 사건으로 인식됐던 것들을 그대로 지금도 프로그램이 된 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거를 알아가면서 바꾸려고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내가 하고 있나?' 그쵸? 내가 행복한 성공을 하는데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잘 될 텐데 이야기를 안 듣고 늦게 듣고 나중에 할 거야. 내 생각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랬을 때 왜 그런 건지 내가 왜 내가 그대로 이야기를 금방 안 따라하는지도 이야기를 하면 또 내 생각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하지 말라고. 내가 혹시 저항하고 있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내게서 시작된다. 평화는 누구요? 나한테서 시작되는데 나는 뭐야? 저항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저항이다 이래 버리면은 125다 그러잖아요. 나는 평화는 내게서 시작되는 게 600 이잖아요. 평화는. 모든 게 평화로워져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평화는 내게서 시작된다는 교훈 역시 잘 알지 못합니다. 저항하는데 평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평화롭고 모든 게 사랑으로 보이면 모든 게 더 술술 일이 풀릴 거라는 생각을 풀리죠. 편안한 상태에서 우주의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 네. 그래서 저항은 우리를 지속적인 불안과 저항은 불안감을 예. 저항은 125라고 그랬잖아요, 의식 수치가. 그럼 그 바로 밑에 100 두려움, 불안, 초조. 그쵸? 네, 그게 있으니까 불안하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쵸? 영적으로도 의식 자체가 100 이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떨어져 있는 상태고 몸도 당연히 저항감이 또 있으니까 어때요? 몸이 아프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 궁핍 상태로 몰아넣고 왜 불안해야 되니까 지속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쵸? 계속 궁핍 상태로 몰아넣고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알았던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그러니까 무의식 모르고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100만 피트 중에서 인식하는 양은 1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 1피트는 우리가 구원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멋진 저녁 시간에 서막이 올랐다. 그러니까 저항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쵸? 휴렌 박사는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게 될 장소를 둘러보고 싶다고 했다. 그곳은 텍사스 오스틴의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
꼭대기층의 커다란 행사장이었다. 아니 어제 수업을 듣는데 왜 이렇게 웃겨. 옆에 가깝게 계신 분이 좋아져 가지고 선생님 이야기도 잘 따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진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해서 좋은데 또 너무 잘하니까 싫은 것도 있고. 아 우리 참 이제 그 에고는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가깝게 계신 분이 좋아져 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 그럼 우리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저 사람은 잘 따라 가지고 나만 또 버려지면 어떡하나. 에고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어제도 얼마나 귀여우시든지 좋은데 싫더라.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시는데 귀여운 거예요. 귀엽지 않아요? 솔직히 어린아이들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밀해진다라는 것도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기 싫어하고 막 한다는데 그게 어제 하시는데 얼마나 귀여우시든지 내가 좋아져도 싫고 나빠져도 싫고 그게 가짜 내가 하는 거. 그쵸. 가짜 내가. 각성해야 돼요. 각성해서 내가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 휴렌 박사는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게 될 장소를 둘러보고 싶다고 했다. 그곳은 텍사스 오스틴의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 꼭대기층의 커다란 행사장이었다. 예. 그래서 매니저가 정중하게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다. 휴렌 박사가 우리 둘만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매니저가 방을 나갔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가 내게 물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카펫을 청소해야겠네요. 어떤 인상을 받았나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야? 주위를 둘러보고 카펫을 청소해야 되겠네요 하고 인제 예? 어 당신이 받은 인상이 내가 받은 인상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긴장을 풀고 그 순간에 집중했다. 갑자기 수많은 왕래와 피곤 그리고 어둠이 느껴졌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휴렌 박사에게 내 느낌을 그대로 말했다. 이 방은 피곤해 하는군요. 그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지만 아무도 이 방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고마움을 표현해야 해요. 다소 이상한 말이었다. 방이 사람들이라고 된다는 말인가? 감정을 가졌다고? 자기 이름이 신라라고 하는군요. 신라요? 그게 이 방의 이름입니까? 신라는 우리가 자신에게 감사하는지 알고 싶어 해요. 솔직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의 행사를 치러도 될지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그래도 괜찮은지 방에게 물어보고 있어. 이분은 약간 원리는 좀 달라요. 이게 보면. 그쵸? 방한테 물어보는 게 이 방이 내가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여기 써도 되겠니? 하고 묻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 원리는 약간 이게 책이 조금 약간 그러니까 이분은 딱 들어오자마자 소감을 물어봤어요. 내 소감. 내 소감이라는 거는 내 느낌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딱 봤을 때 카펫을 청소해요. 여기 이렇게 지저분해요. 청소해야 되겠네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지러워요. 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세상에 나만 보면 돼. 내 마음이 어지러워요. 그래서 어떤 인상을 받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뭐예요? 피곤하다 그랬어요. 이 방은 피곤하네요. 왜? 방이 피곤해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요? 방이 피곤한 게 뭐 아니에요? 내가 피곤한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이 방이 피곤해. 방은 아무 짓도 안 해요. 아무렇게도 뭘 안 해요. 내가 내 혼자 생각으로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방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 상태가 평화로우냐, 내가 두려워하느냐, 화가 나 있느냐, 내 마음 상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 세미나를 해야 될지 방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약간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나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쵸? 네. 그거를 보셔야 되고 뭐라고 합니까? 질문하면서도 왠지 내가 바보스럽게 느껴졌다. 괜찮다고 하네요.
괜찮다고 한대요. 잘 됐군요. 나는 이분은 약간 소설 쓰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소설. 그쵸? 나는 지불한 방값이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환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그러고 여기서 해야죠. 환불 안 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방해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러고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에이씨 하면서 분노가 일어날 거고. 예, 그래서 나는 지불한 방값이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그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한 번은 어떤 강당에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게 말을 걸었죠. 누구 빠진 사람 있나요? 의자에게 말을 걸어요. 이분은 좀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환상 속에서.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환상인 것 같은데. 의자에게 말을 걸었죠. 누구 빠진 사람 있나요? 그랬어요. 내가 돌봐야 할 문제를 가진 친구가 있나요? 그랬더니 의자 하나가 대답했어요. 의자 하나가 대답했대요. 아닙니다. 네. 오늘 먼저 있었던 세미나에서 돈에 쪼들리는 어떤 남자가 내 위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정화했죠. 그러자 의자가 똑바로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좋아. 다음 사람을 받을 준비가 됐어. 라는 말이 들리더군요. 이거는 환상이에요. 혼자서 의자한테. 에? 환상인 거 아시죠? 이거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이분의. 이제는 의자랑 얘기한다고 나는 마음을 열고 그의 희한한 치료 이야기를 더 듣기로 했다.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나는 이제부터 이 방에서 호호포노포노를 가르칠 겁니다. 방과 이 안의 모든 것들에게 말을 걸 거예요. 호호포노포노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 난 조금 있으면 여길 떠날 거야. 그 전에 너를 위해 호호포노포노를 한다면 근사하지 않겠어? 그러면 어떤 친구는 좋다고, 어떤 친구는 싫다고, 어떤 친구는 나 너무 피곤해라고 대답하죠. 피곤한 것도 나고요. 괜찮다 하는 것도 나고요. 난 모든 건 납니다. 의자가 아닙니다. 네, 방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네, 내가. 그래서 어, 나라는 거. 그래서 많은 고대 문명에서 모든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짐 패스파인더 유잉은 정화에서 모든 장소에서는 에너지가 고여 있다고 말했다. 모든 게 에너지죠. 모든 게 다 에너지.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모든 것들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사랑으로. 네, 선생님 늘 그냥 다 사랑으로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감사함,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기만 한다면 하고 안다면 하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저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진짜 근데 이렇게 감사함, 사랑 뭔가 있잖아요. 그냥 이런 그 물질도 사랑이 없었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고 사랑으로 이렇게 날라오고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만들어지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저도 모든 것에서 느끼고 싶어요.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모든 것들을. 근데 그렇게 되려면 계속 내가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 먹구름이 걷어졌을 때 그냥 빛이 내려오듯이 예, 사랑이 있는데 내 생각 때문에 이게 걷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 이렇다 저렇다 외부에서 보는 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또 들어오시는 분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그쵸. 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 3년 전에 수업을 듣는데 수업 같이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외부를 보고 판단을 할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어때요? 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있죠? 보이지.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 이 에너지, 의식 공부를 계속하면서 꼼짝꼼짝꼼짝꼼짝꼼짝꼼짝꼼짝 막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꼼짝꼼짝꼼짝꼼짝 하면서 막 에너지가 막 확장이 막 돼요. 처음에 막 두렵고 막 이럴 때 확장될 때는 잘 안 보이죠.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에너지 의식이 올라가면 그냥 한순간에 350 수용이 되면 400이 되고 500이 되고 시간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아니라 350 수용이 완전히 그냥 수용으로 들어갈 때 500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야 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350에서 500이면요. 엄청난 의식의 확장이 확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계점이 탁 들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막 계속 끓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번에는. 그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건 내 마음이라고. 외부가 아니었다고. 그쵸? 그게 자꾸 아직도 우리도 저도 외부를 보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 내 거다.'라는 거를 또 가지고 오고 밖에 있는 거 그거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냥 왜 밖에 보고서 그냥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고 그냥 막 행복하고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편안해졌어요. 정말 편안해졌어요. 저도 눈치 많이 보고요. 눈치도 진짜 많이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열등감 때문에 눈치 보고 막 그랬죠. 근데 어릴 때 과거에 사건이 있어요. 쇼크가 있어요. 상처.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아서 자꾸 맥락을 바꿔야 여러분들이 그래야 내 생각이 점점 구름, 먹구름, 뭉게구름이 점점 걷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진짜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것이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외부를 보고 느끼는 것. 네. 회사 직원이 나한테 지적을 하면 괜찮아, 괜찮아 하지 말고 왜 지적을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고 언니가 꼬라지가 보기 싫으면 아이고 언니는 원래 그랬어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내가 원래 그랬으니까 왜 그랬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고 대충 넘어가지 맙시다. 찾읍시다. 아셨죠? 네. 오늘도 행복한 또 한 주 또 시작이네요. 그쵸? 네. 행복한 한 주 또 보내시고요.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네, 외부가 아닌 나를 보면서 내가 행복한지 네,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각성하고 찾아서 맥락을 바꿔야 됩니다. 네. 네. 내일 또 6시에 만나 뵙고요. 네. 음소거 해 주시기